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뻑가수호대의 만행을 간단히 알리려고 합니다. 프로게이머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만 개 넘는 악플을 받아왔기에 이런 거로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왜 공유드리냐면 인스타와 구글 플랫폼 국내 대리인 제도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는 순간 저들이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절대로 저렇게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현실화시킬 예정이고요. 그때도 저렇게 설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그라드는 꼰대 원희룡의 무리수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원희룡을 보면 쉽게 말해 눈치 없는 꼰대 상사가 어떻게든 젊은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어서 무리수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비유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저 억템 빼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유명 페북커 이준색이 등장해서 원희룡 지사라면서 뼈를 때렸는데요. 마이너스 3만원 입금, 쉽게 말해 마삼중까지 1타 2피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런 꼰대 원희룡에겐 미러링조차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손발이 오그라들 뿐입니다. 어쨌든 그가 쫄삭티한 사건에 대해선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병역 기피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검사로 임용될 땐 정상이었다는 건데요. 검찰총장 청문회 때 다시 부동시로 바뀌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벌써부터 빠르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이건 진짜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황교안 단맞은 이후 부동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폭탄주 논란에 성일종 씨는 건강 좋은데 와전된 거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또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아주 황당해서 뭐라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민주당에선 건강 핑계로 토론 무산시킨 윤석열이 폭탄주까지 마셨다며 강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근 기자협회에선 국민의힘이 협상판을 깨러 나온 것 같았다. 손석희가 JTBC 사장이 아닌 것도 모른다. 국민의힘 황상무의 좌편향 발언이 개인 의견이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 핑계대고 손석희 핑계대던 국민의힘이 안철수 핑계까지 되면서 진짜 답도 없는 집단이란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장모 논란도 또 터졌죠. 또 다른 100억 허위 장고 증명도 있었다는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온 건데 윤석열의 본부장 리스크,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10분의 1 정도만 언론이 다루더라도 절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는 각종 의혹 제기한 동업자들에게 이 삐리리들 그냥 안 놔둬 라는 욕설 내용까지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했죠. 이렇게 적나라하게 녹취록 내용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 가족의 이야기였다면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전형적인 작전 패턴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어떻게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네거티브입니까? 이게 사생활입니까?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허은하 씨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부분의 시민들은 뼈 때리는 비판을 날리고 있죠. 최근 김의겸 의원은 충격 폭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무속인의 증언 추가 폭로를 이어간 겁니다. 이해로도 윤석열과 김만배 이 관련 내용이 마찬가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심각한 문제고요. 왜 포털에선 찾기가 어려운 건지 너무나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 상설 특검으로 윤석열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데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 참 어마어마합니다.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을 받았다는 단독 기사까지 떴죠. 이에 대해서 당연히 대장동 몸통은 박영수 윤석열로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50억 클럽도 죄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인데 이걸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기 한 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매우 상식적인 반응인 거고요. 언론에선 아리백에 대해서 장학 퀴즈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기후 리스크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는 보도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경제 문제와도 연결돼 있기에 더더욱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준비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에겐 최근 박승전 한은 총재 등 역대 고위공직자들이 공개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역대 정부에서 장차관과 기관장 등을 지낸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윤석열 옆에는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면 이재명 후보에겐 이렇게 실력자, 전문가들이 붙은 겁니다. 특히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민생경제 대통령이 될 적임자 이재명이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해로도 최근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대학 스승 이상동과의 회동, 그리고 윤여준 씨도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인 행보가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이재명 후보는 든든하다고 감사의 입장을 전했고요. 오로지 민생 개혁을 향해서만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최근 후보별 지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이재명 후보는 무려 45%, 윤석열 후보는 4.1%입니다. 무려 10배나 차이 나는 거죠. 이런 이재명 후보의 능력을 계속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소확행 공약 65번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공인탐정 자격증 도입 내용입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주위에서도 하나둘씩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접종자 24시까지 영업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위기 극복에 총사령관이란 마음으로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민생 경제를 챙기는 후보답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속보로 중기산자위에서 39조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